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잘 보내셨어요? 주말 잘 지나 보내시고 월요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는 연습하고 방금 집에 와서 저희 소중한 분들께서 또 멋진 이벤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근 복숭아 청에다가 지금 에이드 한 잔 하려고 하는데 잠깐 수다 떨고 싶어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를 켰어요. 네, 유진과 유진 어제 막공 했는데 어제 인스타 라이브를 할 약간 정신이 안 돼가지고 오늘 어쨌든 연습도 있고 그래서 근데 내일은 조금 콜타임이 늦어서 오늘 해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스타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혹시나 뭐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들이 있거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스타 라이브가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인라를 오랜만에 켰어요. 영상이 맞아요. 진성여왕 노래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게요. 유진이들 계속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해요 임동혁, 결혼해줘 임동혁. 한 번밖에 못 봐서 아쉬워요.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와주세요. 어머, 그렇게 기회들이 또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육미나 임동혁은 그날 영상을 이제 제가 프로덕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 정도 남겨보고 싶다 했어요. 그냥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를 떠나서 그게 되게 저희 작품에서 되게 유쾌한 쇼넘버고 다른 친구들은 사실 스코를 1회에 2번씩 해가지고 1일에 2번씩 해가지고 2번 정도 남겼었는데 저는 어쨌든 기회가 없었잖아요. 동역으로서 남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혜가 근육미남 해가지고 진짜 빵 터진 거예요. 되게 텐션 딱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 춤도 약간 그냥 췄는데 공연 때는 더 빡세게 추는데 막상 여러분 박수 소리 없으니까 약간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영상이 남겨진 게 어디예요, 그쵸? 영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낭만 바린케이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유튜브에 아주 재밌는 영상도 올려보고 네, 저는 덕분에 좋은 추억 남기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우연이가 또 응원단 해줘가지고 팬클럽 진짜 무슨 팬클럽 회장 마냥 목청 좋게 아유 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더 감사하죠. 많이 부족한 사람 많이 예뻐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뭐 제가 춤추는 작품을 많이 했던 애도 아니고 그래서 그 춤을 그렇게 멋있게 출 수 있을까? 근데 멋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어요. 멋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게 했고 애들이랑 또 그렇게 같이 무대하고 또 이렇게 우연히가 와줘가지고 또 즉흥적으로 그런 재밌는 모먼트들을 만들어지고 이게 너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유진 덕분에 행복했어요. 네. 그 유진이와 유진이 사이의 그 과도기의 과. 댄싱 머신 되고 싶다. 근데 진짜 이거 하다 보니까 춤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너무 TMI지만 제가 또 무릎 부상 있었었던 이후에 사실 안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는데 그게 한 오시오시계 때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는 막 춤을 추는 역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랜만에 되게 아이위시 이후로 아이위시는 사실은 이게 뭔가 스토리라인 속에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옴니버스식이니까 그런 개념 외에 뭔가 한 곡 한 넘버를 막 그렇게 춤을 추고 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었어가지고
안 깔끔해요. 저희도 사실은 저희 유진이들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주시고 연대해주시고 저희랑 지지해주시고 정말 좀 독특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뭔가 보통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연습실에서 많이 정돈되고 거기서 이제 써봤던 것들을 무대에서 많이 배우들이 이제 펼치게 되는데 유진과 유진은 아무래도 좀 나날이 그 눈물 나는 씬이 되게 달라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묘했어요. 저희 배우들도. 검지로 볼 치료가 한쪽 눈 감기가 안 된다고? 저는 근데 윙크가 원래 잘 안 돼요. 망했네. 잘 안 되는데요, 그냥. 이인극 캐스트 풀이라니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번에 하시면서 안 힘드셨을까요? 안 힘들었다고 하면은 너무 거짓말이죠. 저희 작품 자체가 드라마 정서랑이도 되게 세고 또 가사도 리프라이즈를 쓰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한 곡에서 소프라노가 계속 소프라노인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어떤 넘버에서는 뭐 4에서 16마디까지 소프라노였는데 그 다음 마디부터 알토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저희 탈출도 그렇고 있는다고 없던 일이도 그렇고 손을 잡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이게 그냥 너무 힘들게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넓게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우선은 상대 배우들이 있어서 무대에 그리고 되게 많이 마주보잖아요. 저희가 많이 마주보고 시선도 계속 그 서로를 향하고 있는 시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객분들한테 막 주는 것보다 저희끼리 하는 게 같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의지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많이 찾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노래 내일 때 새 옷이요. 저희 다 똑같은 옷 들고 춤춰요. 그 원피스, 체크 원피스. 끝유진들 세계관이요? 우선 동혁 별사탕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동혁 솜사탕이 아진이가 이제 이렇게 둘이 큰유진 하면서 일기를 막 쓴 거예요. 저희 그 진짜 동역장 수첩에다가 막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이제 그러면서 둘이 세계관이 공유가 됐는데 우선 제가 이제 또 작은 유진 큰 유진으로 갔다가 작은 유진 이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동혁 바라기라는 예명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중간중간 몇 번씩 그 역할의 방학들이 생기면서 이 아이들끼리 이제 판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 아진이가 왔는데 언니가 이제 동혁 알사탕인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그래서 동혁 알사탕이 뭐야 누군 거야 그러면 작은 유진인 거야 큰 유진인 거야. 근데 어쨌든 동혁 알사탕은 저래요.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해서 저희의 세계관이 그런 식으로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커졌죠. 극하다 단추 떨어졌을 때요. 사실은 그 상자 속 기억 부르면서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엄청 긴장 상태에서 부르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온물무새를 해야 되는데 응? 응? 단추 못 잠궜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조끼가 생각보다 저한테 여기가 아무리 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이게 조금 덜 배가 벌어질 텐데 안 그래도 이게 촉촉촉촉 접혀 배가 이렇게 좀 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조끼가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이게 뭔가 여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단전에 난 너무 솔직히 조금 놀랐죠. 완전 단추가 없어가지고 너무 조금 순간 당황했지만 집중하려고 엄청 애쓰고 했죠.
N 보고 몇 년 만에 보신 거였었구나. 아, 바다로 갈 때, 아, 그게 사실 후반부터 이제, 사실 전반에는 저희 연습할 때도 내내 그 털칠이라는 넘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그걸 굉장히 심취해서 불렀었는데, 뭐,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얘기 못 해보고 산 애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준 사람이 이제 큰유진이었고, 그거에 대한 울컥함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 같고, 그냥 진짜 어디론가 떠난다는 생각에 대한 그 기대 심리보단 그 뭔가 안도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어쨌든 올가매던 세계를 조금 떠나서 좀 다른 곳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또 존재하는 거니까 누구의 딸도 아니고 뭐 누구의 언니도 아니고 그냥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대해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 마냥 기쁘지만은 또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그거는 사실은 작품 올리고 소설도 몇 번 다시 보면서 좀 더 생겼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학교 교복을 입은 거는 맞긴 맞아가지고 그 저희 작품이 저음이 잘 쓰여 있죠. 유진과 유진은 진짜 많은 여성 배우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남아있기를. 저는 100년, 정말 100년 정도 길이길이 남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아는 모든 여성 배우들한테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유진과 유진 꼭 보라고. 너네 해야 될 작품들이니까 꼭 보러 와라. 뭐 막판에 좀 늦게 티켓 해달라고 한 친구들은 못 보고 간 친구들도 있지만 진짜 제가 아는 여성 배우분들한테는 다 권했던 것 같아요. 꼭 봤으면 좋겠다. 너네 해야 될 작품이 나왔으니까 봤으면 좋겠다. 엄마 역할 바꿔서 하는 건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을 위해 꼭 뭔가 누군가를 그 위해라기보다는 제가 느낀 그 장면은 내가 너한테 해줄 게도 있지만 또 그게 제가 작은 유진으로서 큰 유진 엄마를 할 때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왜냐면은 큰 유진 엄마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많이 밖으로 나와 있는 성격이고 작은 유진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오히려 이제 큰 유진이 다시 자기 엄마 말을 하면서 또 그 당시에 엄마가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을 전해줬는지 복습하는 개념도 있을 것 같고 작은 유진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뭐 큰 유진이 꼭 너를 위해 해줘야 되는 아니겠지만 또 거기서 자기한테 훅이 걸리고 버튼이 눌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장면은 뭔가 대신해준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그냥 두 사람이 원해서 하는 모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를 했거든요. 네. 상상 속에만 너무 시계술 나면서 큰유진한테 어쨌든 이게 사이코 드라마 형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재현을 한다. 그리고 그때의 분명 어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누군가 지켜봐주고 있다라는 개념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외로운 상황에서 너가 혼자 놓여있는 게 아니라 너를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장면을 연기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그 둘의 연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 장면에서 조명이 켜지는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큰유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 연주자, 저희 음악감독이에요. 사실 양지은 음악감독이라고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80회를 원캐를 했고요. 이번이 그 음악 감독으로서는 시작인데요. 저랑은 전설의 리틀 농구단이라는 작품에서도 만났었고 지혜는 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근데 너무너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고 연주도 배우 정말 저희 뭐 노래 들어가셔서 아시겠지만 호흡을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정말 그 특유의 섬세함으로 항상 포용하는 연주를 해줬기 때문에 저 노래하면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랬던 거라서 사실 그게 뭔가
목이 많이 말랐었는데 이런 담비 같은 사이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런 역할로서도 있었겠지만 진짜 그 개인적으로도 그 80회를 소화한 그 친구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막공이기도 하고요. 네, 그랬답니다. 그런 감정을 뒷모습인데도 다 느껴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부끄럽네요. 다음에 하실 때 한 배역만 하면 어떤 배역 하고 싶으세요? 다음에 할 때 한 배역만 한다면 그냥 유진이가 하고 싶어요. 어떤 배역이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거. 그냥 유진이 어떤 유진이든 저한테 오는 거. 저는 작품 선정을 제가 따로 뭐 엄청 하고 한다기보단 저한테 들어오는 상황들을 좀 받아들이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배우로서의 그 직업관에 좀 맞는 부분이라서 뭐 역할이 어떠한 색을 띠고 있고 내가 이걸 잘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런 판단보단 맡겨주면 맡겨주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창작진과 배우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면서 만드는 편이라 답을 한 번에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대로 나가서 버스 타면 학생요금 내도 모를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한란카운티 때 어머 감사합니다. 큰유진 역할 말투 맞아요. 엄마 말투. 그렇지 열심히 하죠. 근데 치마 안에 또 저희 치마랑 같은 원단으로 속바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치마 바지였었어가지고 큰유진 엄마 이유진하고 소리 지를 때 무섭다고요? 근데 저희 엄마도 되게 정말 소녀 같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뭐 하면 여자는 영원히 소녀 같죠. 소녀죠 영원히. 근데 이제 제가 뭐 잘못하고 했을 때 그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좀 있는데 엄마가 이름 석자를 그렇게 크게 외치면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정말 단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힘으로 한번 질러봤는데 아주 센 소리가 나서 원래 목청이 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유진과 유진 100% 잘 될 게 확실한데 초연해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배우님이 큰 유진 하는 날에 작은 유진 역할 엄마한테 할 때 너무너무 싶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유진과 유진에서 그 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어dim의 그 다리 같은 역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연출님도 저 큰 유진 올라갈 때 그 장면 유독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두 역할을 모두 하셨는데 큰 유진으로 작은 유진으로 볼 때 느끼는 감정? 너무너무 아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단순히 뭐 그냥 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주는 압박감이 진짜 크거든요. 왜냐면 그 심리 상태가 굉장히 쫄리는 걸 계속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은 그냥 작은 유진이가 느끼는 느낌을 조금 밖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말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수정이 씬에서 수정이 말고 다양한 목소리 내시는 디테일 비하인드가 그냥 그 방에 사람이 단순히 수정이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렇게 뒷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연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좀 더 작은 유진이가 느끼는 심리적인 그런 불안감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첩에 일기 쓸 때 뭔가 메모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메모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아진이랑 지혜는 좀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훔쳐보기도 했답니다.
바다에서 엄마랑 조우하는 장면에서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이 각자의 엄마 역할을 하면서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이 되고 작은 유진이 큰 유진이 되는데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이 되고 되게 어렵네요. 간장공장 공장장 같은데요? 엄마한테 하는 말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작은 유진이 쏟아냈던 말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연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큰 유진이 작은 유진을 대신해서 연기를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유진의 입장에 대한 것도 좀 생각있고 거기 작품이 저희 작품 보셔서 알겠지만 딱 말로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워요. 되게 복합적인 거고 결국은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이 정답인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 그러면 그게 맞는 거라서 공연 포스터랑 교복이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의상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유를 아실 텐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랑 같이 봤을 때 어머니가 좀 찔리셨대요? 오 진짜 예스. 이거에 중학교 2학년? 근데 패급장 닮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긴 했어요. 뭔가 장난스럽게 생겨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장난기 있게. 맞아요. 유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분. 우리 모두 다 나이를 들었다곤 하지만 우린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찬민 큰 유진, 작은 유진을 같이 보고 싶다고요? 가능할까 우리가? 복제인간을 만들어야 되나? 진짜 영상 올릴 게 아직 좀 더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사이코 드라마가 좀 이렇게 이렇게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형식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이제 끝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다시 하는 거죠.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몇 개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올리려고요. 이거 복숭아 우선 이렇게 좀 잘게 썰고요. 일반 설탕으로 하면 너무 다니까 알룰로스 설탕으로 해가지고 재워놨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명빵. 제일 마음에 담아두고 싶었던 넘버 가사? 우리 다 그런데.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시작과 엔딩에 있는 손 내밀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넘버인 것 같거든요. 갇혀있던 어린아이, 이제 괜찮아. 가끔 괜찮지 않아도 또 괜찮아질 거야. 이런 의미 자체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연결을 한국 안에서 이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네가 어느 시간대에 살건 너는 정말 괜찮은 존재야 라는 노래인 것 같아서 그 넘버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인생관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연 중에 웃겼던 애드리브는 우연이가 너 내 딸 아니지 했을 때 그때 진짜 너무너무 실제로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이제 우연히 개인 애드리브이자 개인 디테일이었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손수건 주셔가지고 유진이 작은 유진이는 싫은 거는 싫다고 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는 하겠지만 단지 그 대상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제일 솔직하지 못한 친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는. 제 애드리브요? 이카루스 안무 영상은 엄청 많죠. 저희는 매번 런스를 도는 거를 저희 조연출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공부할 수 있게 보내줬었기 때문에 영상은 있죠. 우연 배우 할 때 키. 이거 빨대 대나무 빨대예요. 전에
제가 다낭 여행을 2년 전에 갔을 때 사왔어요. 원래 버블티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생각보다 버블티를 안 먹고 이렇게 청 들어간 음료 먹으면 되게 잘 빨려서 좋더라고요. 케이지 잉글리시 안에는 진짜 하계의 사진도 있고 예쁜 어떤 소녀의 졸업 사진도 있고 다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연이랑 페어할 때 빨래개면서 좋은 사람 된다고 할 때 제인과 헬렌이 생각났다고요? 국어책 안에 그게 사실 그 수학 교과서더라고요. 겉에 포장은 국어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테이핑 된 거 이제 국어책 내가 예습해 온 거 보는 것처럼 연기를 했었죠. 유진가 너무 사랑해요. 읽는다고 없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개인 디테일은 아니고 관객분들을 이제 한 분 한 분 다 봐야 된다 이런 건 없었지만 저희끼리 공유됐던 게 정말 어린 시절에 유진이한테 말해주듯이 노래를 해보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된 신 디테일이었어요. 이카로스 딱 그때 감성에 뭔가 이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쵸?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비주얼적인 부분보다 유진이 마음에 집중하면 정말 슬픈 장면이죠. 온몸으로 이 울분을 토해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큰 찬민보다 큰 유진보다 작은 유진이 유독 사이다를 더 마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의도하신 건가요? 그것도 사실은 물을 내가 많이 마셔야지라고 생각은 안 해. 작은 유진일 때는 아무래도 긴장감이 높은 상태에서 탈출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큰 유진이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진짜 마른 목을 달래려면 그 정도 물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도라기보단 나중에는 이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물이 아주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뭔가 큰 유지는 또 계속 말을 막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마실 수는 없었답니다. 억지로 그쵸. 어머 이거 분석이 너무 좋다. 작은 유진이 억지로 밀랍날개가 붙여진 채로 날아올랐다가 바다로 추락하는데 근데 큰 유진이랑 같이 바다를 봤을 때 바다로 추락한 게 아니라 바다에게 안긴 것만 같은 표정이라 항상 울컥했어요. 맞아요. 유진이 아까 꿈꾸던 바다는 그 자기가 뭔가 상상했을 때 추락해서 빠지는 건 바다에 빠지는 건데 지금 그냥 바다를 만나러 간 거니까 이게 뭔가 개념 자체가 이제 달라지면서 그게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되게 잘 봐주셨네요. 어떻게 작은 유진, 큰 유진 둘 다 맡게 됐는지 이거는 사실은 뭐 프로덕션과 연출진이 제안을 주셨던 거여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한 건 아니고요. 사전 리딩 때까지도 제가 어떤 유진이 될지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시켜봐 주시더니 고민을 하시고는 제안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사전 리딩 후에 제가 뭐 어라, 우연히, 지혜, 아진 이렇게 보고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 4명 다 만난다고 그랬는데 제가 굳이 그걸 거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이랑 무대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단순히 부담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배우들이랑 교류하고 무대에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게 제 인생한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전하게 됐죠. 부담은 당연히 됐습니다. 공연할 때 사이다는 물이에요, 물. 이카루스 울부짖는 건 디렉팅인가요? 이카루스라는 장면에 대한 분석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유가 됐던 건 유진이가 우는 방법에 대해서 유진이가 울고 싶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한 거죠. 각자 방식으로. 근데 사실은 맞닿아지는 부분들이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아, 남들에겐 큰유진 미운우리 넘버. 그쵸. 맞아요. 맞아요. 작은 유진 사이다 마실 때 탈주 증상이 일어나셨어요. 아, 큰유진 엄마 역할 할 때 빨래 정리할 때 감탄해주셨다고요? 이야. 산낙지. 아, 산낙지 너무 맛있죠. CD 플레이어에서 샀는데, 오, CD 플레이어. 유진과 유진 옷은 나오면 잘 때도 틀어놓고 잘 거예요. 씨랑 옷을 빨리 구매하고 싶어요. 빨리 듣고 싶어요. 저는 작은 유진이 큰 유진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찬민 배우님의 캐릭터 해석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큰 유진이 먼저 목마르지 사이다 사올게 하기 전까지 목마르다는 얘기도 먼저 안 하는. 그쵸, 맞아요. 작은 유진은 그런 아이예요.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를 해내는 사람이지 자기가 먼저 요구하는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요. 도망을 먼저 쳐야 되겠다고 그 집에서 나오고 싶다라고 한 것도 되게 작은 유진한테는 큰 도전이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기 때문에 긴장 상태였을 거고, 그 음료를 받고 마시는 순간 엄청난 갈증 때문에 그렇게 다 마실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사실 드라마적으로도 그게 되게 도움이 저한테 많이 됐었거든요. 대사나 가사, 대사는 사실은 이게 겹쳐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없어서 이게 뭔가 헷갈린다기보단 어렵긴 해요.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건 사실은 그냥 큰 유진만 맡았던 친구들도 똑같을 거고 작은 유진만 맡았던 친구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유진이들한테도 한 얘기가 있는데, 뭐 언니 너무 뭐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네도 맡으면 너네는 더 잘할 거야 라고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믿고 맡겨주는 만큼 뭔가 행동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이 뭔가가 영향이 돼서라기보단 주변에서 그만큼의 영향을 끌어올려줬다라고 표현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에어로빅 골반 디테일 올게요. 예, 이거는 맞아요. 제가 약간 조금 그 책 보면서 생각했는데, 그 이카루스 때 한국 원래 뭐 이렇게 담배도 원래 피고 작은 유진이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댄스 교습소 이카루스 연습실 언니가, 희정 언니가 억지로 담배 피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고, 유진이가 자신을 되게 이렇게 무릎을 모아서 꽉 끌어안는다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내가 나를 안아준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 많이 남아가지고, 뭐 심지어 저희 조카가 정말 갑자기 조카 얘기지만 정말 애기 때 저희 오빠가 밥을 먹이고 애기가 밥을 잘 먹으면 아우 잘했어 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애기가 그게 자기가 칭찬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밥을 어느 날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그때 이제 뭐 코로나 심각하기 이전이었었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였는데, 저희 가족들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먹더니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오빠 얘 뭐 하는 거야? 이랬더니 자기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자기 밥 잘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카루스 파란 가발 보는데, 그런 아주 단순한 칭찬들도 애기들이 아는데 얘는, 작은 유진이는 얼마나 그거가 많이 필요하고 갈구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큰 유진이 예쁜 표정을 하고 할 때마다 울면서 웃는 표정이, OST 언제 발매됐는지는 저도 사실 정확히 몰라요.
워아이니 상상도 못했죠. 갑자기 중국어를 할 줄은. 탈출신에서 작은 유진방 쪽으로 점프할 때 큰 유진 먼저 뛰고 작은 유진 따라 뛰고. 아니요, 이거 저희 움직임 안무예요. 큰 유진이 먼저 뛰고 도움으로 작은 유진이가 뛰고 그 다음에는 그 또랑을 같이 넘어오는 개념이. 네. 아유, 아니에요. 쌍둥이라니요. 제가 아는 임시 중에 제일 멋있고 너무너무 예뻐. 이거 너무 칭찬인데? 임시가 엄청 많은데. 쪽지 시험? 쪽지 시험 대사? 조명 없이 대사할 때? 쪽지 시험이 뭐죠? 아, 쪽지 시험은 잘 봤지? 엄마 목소리만 나오는 거요? 뭐 개인적으로 연출님한테 왜 정확히 엄마 쪽에 명전을 안 주세요라고 여쭌 적은 없지만 그게 엄마의 존재가 관객한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은 작은 유진이가 어떤 압박감으로 그 목소리를 느꼈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화할 때 그 목소리가 이 유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중요한 거지 이 주고받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출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아, 사실 아유, 다리에 상처가 좀 공연하다 보면 나죠. 맞아요. 큰 유진 같은 친구들은 성격상 잘 웃고 하이텐션이고 좋아하는 걸 잘 표현해도 힘들다는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안 힘들다고 치부되는 경우들이 많죠. 너는 다 할 말 다 하고 살잖아.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도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 속까지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을 대체로 다 버리고 좀 멀리하고 그냥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안 괜찮은 건 안 괜찮은 거지 뭐. 아유, 원작 책에 나온 작은 유진인. 에휴. 유진과 유진 배우분들 중에 가장 연장자셨는데 맏언니로서?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다 동료인데요 뭐. 그냥 각자 맡은 목 행복하게 그리고 서로한테 잘 배려하면서 그렇게 뭐 하는 거 말고 저희가 뭐 같이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더 저기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배려를 많이 받았으면 받았지 제가 해준 게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뭐 연장자 연단자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똑같이 일하고 같은 작품하면 다 그냥 같은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니까 같은 시선으로 교류하는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받는 상처나 고통 같은 것을 자기 삶의 훈장으로 만드는가 누덕누덕 기운 자국으로 만드는가는 자신의 선택인 것 같다. 멋지다. 첼로 피아노 선생님들 대사 연기 좋았어요. 맞죠? 맞아요. 둘 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았죠. 큰 유진 할 때 작은 유진 엄마 안아주는 거. 네. 그것도 사실은 뭐 제가 작은 유진을 해봤기 때문에 나온 디테일인데 그냥 그렇게 스스럼 없이 먼저 그냥 아무 적이 없이 이 사람이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어떻겠지라는 판단 없이 그냥 움직여질 수 있잖아요. 큰 유진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엄마도 그냥 그런 포옹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역할 저 역할 다 오가다 보니까. 마지막 곡에 서로를 바라보며 손 뻗을 때 진짜 안무 너무 잘 만들지 않았나요? 우리 이현정 감독님 최고시고 너무너무 좋죠. 진짜. 제 눈 보면 울 것 같다고요? 울지 마. 엄마가 부르는 어부에서 관객석 보시면서 불러주시는데 노래도 그렇지만 그때마다 슬펐어. 그 장면 진짜 약간 많은 생각들이 오가서 저희가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장을 먼저 보고 배우님 사진을 봤을 때 작은 유진 이미지에 잘 맞다고. 감사합니다. 눈에 띄게 해진 교복 와이스트 눈에 띄게 해진 교복처럼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좀 해진다고요. 그걸 왜 해졌겠어요? 얘가 하도 이거 연필 써대고 뭐 하고 맨날 책 읽고 이렇게 책상에 부비니까 해졌겠지. 엄마 인형에 표정이 없는 게 전부 다 표현하려는 거겠죠? 이거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카루스 때 책상 위에서 양손, 그쵸. 이건 사실은 떨어지고 싶지 않는데 자기가 자꾸 내려가는 느낌인데 누구라도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는 느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드립은 어디서 생각하는 거예요? 언니 상둥이 아니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은 언니겠네요? 이모티콘도 이렇게 생긴 거 보내시고. 유진들끼리 현실의 단톡방이 있죠. 저희 단톡방 이름은 유진과 유진입니다. 제가 정했어요. 임찬민, 연기 노래 멋짐 다 가진 사람. 하지만 나주 임시 31대 손인 나는 가지지 못했지. 너무 웃기다. 청소년 상담사 준비하는데 투유진을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지도사 연수 때 만난 선생님이 관심 가지셔서 투유진 영업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이 봐줄 수 있는 기회들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우리 배우들이 유진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저희 작품도 더 많이 사랑받고 또 더 많은 그 기회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손님이나 립에서 객석 보면서 부르는 거 눈물 콧물 다 뺐어요. 아유, 내일도 극장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유진과 유진을 못 보네요. 폴더폰 턱으로 닫는 거는 국룰이죠. 약간 여보세요? 맞아요. 더 이상 미워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쓰지 않고 본인을 위로하면서 앞을 보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것 같아서 다행이다. 멋진 말이다. 표정이 없어야 다양한 엄마 연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참 멋진 분석인 것 같아요. 작은 유진이가 엄마 역할 못하겠다고 했을 때 큰 유진이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는 누가 정하는 걸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누가 정하는 걸까? 이거는 사실은 이건 제가 뭐 큰 유진으로서라기보단 제 개인으로서도 되게 제가 툭 나오는 왜냐면 어쨌든 저희끼리 얘기 나눴던 건 30대 유진이는 그냥 본인의 그냥 모습, 그러니까 지금 저 임찬민으로서의 모습도 좀 묻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함께 나눴었어가지고 저는 제가 할 때도 이게 뭔가 너무 극적으로 막 한다기보단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야? 그냥 개인이 그거를 이제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문제인데 이거를 왜 OX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되게 많이 하는 발언이 세상에 흑백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흑과 백 사이에 있는 수많은 색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흑백으로 나누는 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OX로 정하시오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건 O나 X가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냥 저는 여기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 그리고 그건 거죠. 설사 네가 괴로워했던 게 네 잘못이라고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면 또 어때? 그냥 해보고 직면해보자 라는 개념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단순히 큰 유진으로서 해석이라기보단 그 문장은 제 개인의 감성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객들이 오열하고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요, 저희 같이 다 오열하고 있어서 뭐 괜찮고 안 괜찮고 그거 어디 있어요? 상대도 울면 내가
얘가 우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우네? 우리가 감정의 공유가 되는구나. 라고 흘러가지잖아요, 정서가. 그러니까 이게 뭐, 괜찮다, 안 괜찮다의 문제가 없고, 그냥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였던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유, 또 왔니? 진짜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었던 거 맞아요? 작은 유진이가 큰 유진이 역할하면서 고마워 엄마 할 때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작은 유진으로서 듣고 싶었던 얘기를 큰 유진이 엄마가 했던 말을 빌어서 큰 유진이가 저한테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큰 유진이가 작은 유진이한테. 그리고 작은 유진 역시 엄마를 그렇게 안아주고 엄마 앞에서 펑펑 울고 싶었을 것이고 엄마 고마워라고 해보고 싶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뭔가 대상이 명확히 엄마다, 뭐 큰 유진이다 이렇게 한다기보단 그 상황에서 그냥 서로가 하고 싶은 행동들을 하고 감정을 나눴다라고 저는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관객 입장에서 보여지시기로 드는 보여지면서 드는 해석들은 모두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뭔가 맞다 틀리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다. 재현 고척돔에서 임동혁 오빠 온라인 콘서트요? 저기 발매한 게 30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넘버를 몇 개를 더 해야 되는. 안녕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전국의 유진이들이 보면 좋겠어요. 유진과 유진 보면서 좋은 창작진과 배우, 텍스트가 합쳐지면 얼마나 멋진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건 저도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크게 느꼈네요. 엄마 머리 따준 거다 이거요? 네. 뭔가 큰 유진은 그래도 그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아주 좀 더 쫀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큰 유진 엄마도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엄마도 그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뭐 애를 막 좀 다그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 듣기도 전에 화부터 낸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렇게 솔직하게 서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모녀 사이니까 거기 이제 딱 앞에 딱 한번 애들이 이 열려있는 구간에서 찍히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죠. 한국 3대 뮤지컬 그렇게 되면 좋겠다. 유진과 유진. 작은 유진이의 어머니는 바다일 이후에 조금 달라지셨을까요? 노력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30대 작은 유진이는 중2 시절을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나 완전 괜찮아 라고 할 만한 사건의 레벨은 아니었잖아요. 너무 그 깊이가 깊다 보니.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그게 아픈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건 지나서 괜찮아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타인이 심어줄 필요는 없고 30대 작은 유진이가 그때 얘기를 하는 게 힘들고 아파하고 하면 그냥 지켜봐줄 큰 유진 같은 친구가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그게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옆 사람이 야 지난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너 아직도 괴로워하냐? 이게 진짜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을 수 있어. 괜찮아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여기 있을게.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어떠한 상태여도 너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은 있어. 존재해. 그리고 나도 여기 있어. 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다 어른인 척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제가 자아가 형성된 시기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전 계속 제가 뭔가 어릴 때 생각했던 제 나이에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항상 제가 되게 아이 같고 철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진과 유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고 느껴주시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공연 보면서 숨쉬기가 힘드셔서 아유 어떡해요.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기차 타고 가는 장면마다 애드립으로 엉덩이 이름쓰기 같은 거 해주시긴 했는데 기차에서 뿌잉 울고 지혜님이 달래주신 장면 이거 사실 정한 거 아니에요. 정한 게 아니고 막판 가면서 좀 더 생긴 작은 유진의 디테일 같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이가 그 수많은 압박감을 에서 정말 탈출한 거잖아요. 근데 그 탈출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는 통쾌함만 존재할 것인가? 자기가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누군가 앞에서 정말 시원하게 울어보거나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같이 가준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그게 엄청난 감정의 파도가 엄청 밀려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꼈던 건 작은 유진은 그게 되게 그 기차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힘들게 했던 것과의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묘한 감정 그리고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거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게 다 뒤섞여서 눈물이 막 났었던 것 같거든요. 객석은 잘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저희한테 눈으로 내리치는 조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이거. 원래 거기 이제 앉아서 보통은 대사를 주고받는데 우연히 어머니는 끝까지 이제 서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득하기 위해 앉아보라고 한 거죠. 손톱 끝을 뜯는 디테일. 제가 손톱 끝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불안하니까 네 그거는 뭐 제가 정한 건 아니었고 그냥 그런 정서가 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사전으로 때렸다고 하는 사전. 원래 근데 대사 중에 머리가 피가 나서 때려가 있었거든요. 아유 오동영 오카로스? 가장 좋아하는 넘버? 맨날 달라져가지고 이거는 처음에는 작은 유진 엄마가 등지고 있는데 작은 유진 쪽으로 인형이 돌려져 있는데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 걸까요? 이해했다고 보셨으면 그게 아마 그 보신 분의 해석이 또 그 보신 분에게는 아마 맞는 해석일 것 같고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어머니를 좀 바깥쪽으로 시선이 빠졌던 어머니를 안쪽으로 돌렸다는 건 이제 어른 대 어른으로 그때의 엄마를 마주할 수 있다는 용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제가 생각한 분석은요. 원작 읽고 궁금했던 게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와. 두 유진이 어쨌든 꿋꿋하게 잘 큰 것 같아서 슬프고 반가웠다. 와. 안나도 유진이도? 블랙 메리 포핀스의 안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기억을 잃어본 적은 없는데요. 내가 가장 나약한 상태일 때 누군가 나를 농간했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잊혀졌고 그러면은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그런 어떠한 정서를 강요하는 프레임에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할 만한 일이고요. 뭐 물론 무기력해질 수 있죠. 하지만 분노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폭력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표출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화가 나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또르르 하기에는 너무 큰일이니까요. 작품을 자세하게 파악했다기보단 전 더 해야 될 건 사실은 많죠. 작품 만나면 만날수록 찾아지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에휴, 작은 유진은 가출 이후에도 춤을 췄을까요? 책에서는 아틀란티스 소녀를 바다에서 추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고 어릴 적 모습이 보여서 네 탓이 아니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다는 거에서 울컥하셨군요. 아이고, 맞아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우리 다 처음이라서. ASMR이요? 마이크를 사야 되나? 작은 유진에게 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감정적으로 통제되고 약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억압하는 성격의 친구였잖아요. 춤이라는 건 그 억압에서의 해방을 의미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로. 그리고 말과 이런 거 없이 뭔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어떠한 정서를 표출할 수 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울컥했던 장면? 거의 매번 울컥하고 맨날 울컥한 장면이 달라가지고 죄송해요. 이건 정리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작은 유진의 어머니도 유진이를 사랑하지만 나름의 지키는 방법이 엄마의 손 아래에 가둬놓는 것. 이게 보통 그 부모가 될 때 되게 많이 하는 오류래요. 내가 너를 갖고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널 잘 알아. 내가 너를 통제하는 건 다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철저히 그거는 좀 다른 관념인 것 같거든요. 아이가 와주는 거고 아이가 태어나주면 우리는 그러니까 어른들의 몫은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는 좀 다른 방식으로 돕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은 유진이네 어머니는. 막공대 맥주 전사를 미리 깔았죠. 아빠가 야구를 좋아하고 맥주를 먹고 큰 유진이 건우 때문에 올 때 옆에서 묵묵히 손잡아주는 작은 유진이 따뜻하고 근데 사실은 위로의 말이 오히려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정말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좋은 문장을 말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그 위로라는 것은 오히려 말보다는 그냥 한번 안을까 해서 안고 손 한번 잡아주고 나 여기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 저는 이게 최선의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내가 지나보니까 나도 너 같은 일이 있었는데 다 괜찮아지더라.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의 파도를 감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만약 조언을 구한다. 너는 그때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있다면 그냥 안아주고 등 한번 쓸어주고 나 여기 있을게 정도만 알려주면 그게 최고의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유. 눈 붓기 빨리 안 빠지더라고요. 저도 쌍꺼풀이 막 여기가 굵은 쌍꺼풀 있고 이쪽이 약간 주름처럼 얇은 쌍꺼풀들이 잡히는데 이게 막 어느 날 여기 잡혔다고 막 이래요. 부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쿡방? 제가 쿡방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내가? 우리 집 부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하고 강한 멘탈을 가진 것 같아서 전 정말 소심하고 정말 체구도 너무 작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너 왜 이렇게 소심해? 왜 이렇게 시니컬하니? 근데 바뀔 수 있는 계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노력도 많이 했어요. 마음을 넓게 먹으려고.
근데 어떤 가수분, 그 정은지 씨, 에이핑크 정은지 씨가 그랬잖아요. 언니는 어떻게 멘탈이 그렇게 좋으세요라고 했는데, 많이 깨져봐서 멘탈이 강해졌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공감하거든요. 힘들어 보지 않으면 강해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근육 운동을 해도, 근육 운동을 막 해서 근육을 막 찢잖아요, 안에서. 찢어서 이제 새살이 돋으면 그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고 하는 것처럼, 멘탈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공에서 처음 목표가 위로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시작한 거라고 하셨는데, 지혜가 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쵸. 위로를 드리고 싶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제가 공연을 필모가 좀 많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건 거죠? 예. 모르겠어요. 많이 하는 것도 많이는, 여기 컵 보니까 역할이 지금 20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다른 분들이 다 감사하게 또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게 된 거고, 많이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책에서는 작은 유진이가 정동진에서 엄마한테 위로와 따스함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유진이가 엄마를 이해하고 떠안는 느낌.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앙버터를 앙버텨! 처럼 귀여운 먹방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참이라고 그러구나. 아참! 귀여워. 아참! 5번밖에 없지만, 저는 모든 회차가 좋았지만, 그 아진이랑은 최소한으로 만난 거잖아요? 5손가락? 근데, 와, 진짜 첫째 막내 페어로서 저희 진짜 최선을 다하면서 했었고, 서로 너무, 아진이가 그리고 되게 잘 봐주고 잘 받아줘요. 포용력 있는 성격이라서. 그 시절을 다 지나오는 사람으로서 15 유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가 있다면? 이모는 해주고 싶은 말이 없어. 왜냐면 너네 잘 살고 있잖아. 너네가 태어나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모가 무슨 말을 하겠니? 그냥 너희답게 예쁘게 살면 되지. 그리고 혹여 뭐 힘든 일이 있다고 한들 너희는 또 너희 나름의 아주 굳건하게 잘 이겨낼 거야. 왜냐면은 너희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도 그리 쉽지 않았고 너희가 성장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 뚫고 너네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자체가 너희가 얼마나 강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건데 이모는 너네가 그냥 존재해주는 거야. 고마워. 내가 뭐 조언해줄 것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다 해, 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는 15살이 있다면. 아유, 유튜브 영상 보고 회사에서 왜 울었어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한데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모든 여배우들이 유진과 유진 릴레이 오픈라는 그날까지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어머, 멋진 말이다. 저한테 배우님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너무 멋진 말이다. 이모지. 15세면 나는 이모지 지금. 막내 이모지. 막내 이모라고 불러? 폴라 어떻게 그렇게 잘 귀엽게 찍어요? 진짜요? 저 더 잘 찍고 싶었는데 조명이 안 도와줘가지고 너무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친구한테 영업당해서 언니 보러 갔다 완전 반했잖아요. 어머 그 친구한테 밥 한번 사야 되겠네.
잘하고 있다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다니. 나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위로는 받고 싶은 데서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방식으로 받으면 돼요. 유진과 유진 오픈런 추진위원회. 벌써 제가 1시간 정도 그 수다를 떨었네요. 그래,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언니라고 부르고, 이모라고 부르고 싶으면 이모라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사람이. 무례하지만 않으면 됐지. 무례하면 안 되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유진과 유진 보면서 수험생이라서, 아유, 수험생 진짜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아유, 제가 했던 어떠한 그런 것들이 위로가 좀 됐다면 너무너무 제가 더 감사하네요. 화이팅!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이 라방은 정말 소소한 거라서 그냥 되게 많이들 얘기하고 싶으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유진과 유진이 우리가 그냥 보통 극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게 뭔가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오가잖아요. 근데 이게 내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당신 감정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도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을 것 같고 궁금한 부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모든 답변이 다 아마 정답일 수도 없고 그냥 그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 항상 옳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방 강의를 또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죠. 항상 진지하니까 먹는 거에. 수정이 연기하는 거 정말요? 아, 사실은 연습실에서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 큰유진 시작할 때 좀 그걸 좀 뺐어요. 일부러 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막판 가서는 얄짤없이 했죠. 미안. 자규들 미안. 에피소드는 완성되는 대로 올라가서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네요. 몇 회까지. 강약 조절이 좋았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폰기죠? 우선 어라, 아진. 저 빼고 다 아이폰 X 쓰는 것 같아요. 그 카메라 3개짜리. 저는 A 플러스, 아직도 A 플러스 쓰고 있거든요. 한 4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망가지질 않아가지고. 큰유 할 때 비글미. 저도 사실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얼굴에 장난기가 드글드글한 편인데 마음껏 놀았죠. 유튜브 속도 편집 속도가 무대 소품 폰이요?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무대 감독님이 무대 소품 디자이너님이 준비해 주신 거라서 소품 폰 기종은 제가 모르겠네요. 아, 그게 롤리팝 폰이에요? 뽀글머리 앞머리 열심히 했죠. 여러분 이제 12시가 다 됐어요. 제가 1시간 10분 정도 수다를 떨었네요. 유진과 유진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물론 이렇게 또 살다 보면 유진과 유진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함께 만들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희석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우리랑 함께 만들었던 그런 긍정의 에너지들은 끝까지 여기 주머니, 호주머니, 마음의 호주머니에 딱 넣고 마지막에 호주머니에 딱 넣고 열심히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진과 유진, 매진과 매진. 매진의 매직. 거의 유진과 유진, 매진의 매직.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유진과 유진은 또 올 거예요, 여러분.
유진이들과 함께 만드는 신나는 탈출 여행기. 다음에 또 언젠가 라방을 켤 수 있는 기회가 오길 바라며 여러분 안녕히 주무소서. 비록 힘든 월요일이지만 힘내소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세요. 안녕.